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핵심과 함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이 있는데요. 직접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는 중개형입니다. 그러므로 상품을 가입하실 때 중개형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ISA 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합쳐서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고객을 유치하려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상품권을 주거나 매매 수수료를 적게 내는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왕 가입할 것이라면 이벤트와 매매 수수료를 고려하시고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겠죠. ISA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일반 종목을 매수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ETF나 펀드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고요. 대신에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주식은 살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사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ISA 계좌에 대해서 특징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상품은 핵심이 절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삼성전자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기마다 약 36만원씩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로는 30만원 정도만 들어오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세를 내기 때문이죠. 이 소득세율이 15.4%인데요.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이 소득세를 일정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요.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서민형으로 ISA 계좌를 가입했다면 400만원까지는 가입 기간 동안 총 배당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초과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9% 부과하는데요. 조금 전에 소득세율이 15.4%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초과되는 금액도 세금을 약 5% 정도 깎아주는 게 이 상품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일반형, 서민형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서민형은 만 19세 이상인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증권사 앱에서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되고요. 서민형은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만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 서류를 챙겨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손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결정하는데요. 손익 통산,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손절해서 손해본 금액하고 배당금 등으로 얻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도 합산되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주식 투자로 매매 차익으로 생긴 이익은 합산되지는 않고요. 손실만 합산된답니다. 자, 그럼 다시 예를 들면서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ISA 계좌 가입 기간 동안 배당금으로 총 300만 원을 받았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절을 조금 했다 보니 100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300만 원의 배당 수익에서 46만 2천 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는 약 254만 원 정도를 배당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한 금액 100만 원 손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나의 수익은 약 154만 원이 되죠. 이번에는 ISA 계좌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익통산이 되죠. 그래서 배당금 300만 원에 손절한 금액 10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ISA 계좌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므로 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 3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300만 원에 주식 손실금액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나의 실질 수익이 되는 것인데요. 두 계좌를 비교를 해보면 ISA 계좌로 투자를 했을 때 일반 계좌 대비 약 46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ISA 계좌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에 주식 양도세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주식 양도세가 뭐냐면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어 1년에만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넘어간 수익에 대해서는 22%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살 때도 세금을 내고 있고 팔 때도 세금을 내는데 수익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결국은 주식도 부동산처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법인데요. 여하튼 ISA 계좌는 이 양도세도 비과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현재 정부는 백지화하겠다고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백지화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유예라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SA 계좌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절세 효과는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정말 시행될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혜택도 추가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력한 장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단점을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단점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연간 납입 한도가 제한이 있고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이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총 5년 동안 납입 한도는 1억 원이 되는데요. 그래도 좋은 점은 잔여 한도가 내년으로 2월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해 1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내년에는 총 3천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좌에서는 배당주나 분배금을 주는 ETF를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3년 동안 해지를 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혜택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을 해지하는 시점에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3년은 의외로 시간이 금방 가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느껴지는 단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입금한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양도 차익에 따른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1천만 원까지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납입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을 넣었다면 납입 한도가 1천만 원이 남았겠죠. 그때 내가 1천만 원을 인출을 해도 한도는 그대로 1천만 원으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배당주를 ISA 계좌로 옮겨오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타깝지만 불가능한데요. 일반 계좌에서 ISA 계좌로는 대체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일반 계좌에서 매도를 하고 ISA 계좌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ISA, IRP 둘 다 I로 시작하다 보니 이름도 비슷하고 계좌의 혜택도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죠.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RP 계좌는 연말정산에서 내가 납입한 금액에서 13%를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제가 13% 이자를 주는 통장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1년에 700만 원까지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IRP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는다면 소득세는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품을 가입하는 목적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장점과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IRP 계좌에 있는 자산은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도 5.5%를 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ISA 계좌는 배당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연간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납입한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IR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3년만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일반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없지만 ISA는 삼성전자 같은 일반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연말정산과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IRP, 그리고 배당주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은 ISA,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상품 가입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ISA 계좌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가장 큰 효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배당금이 적은 성장주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종목의 특징에 맞게끔 일반 계좌, ISA 계좌를 구분해서 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인트만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